사람들은 늘 미래를 꿈꾼다. 미래에는 더 나은 기술이 나오고 더 큰 기업이 등장하고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풍요로워질 거라 믿는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언제나 미래의 주식, 즉 성장주에 열광한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공식이 있다. 성장은 곧 수익이다. 그리고 수익은 주가를 끌어올린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성장주는 투자자들의 희망과 탐욕이 뒤섞인 영역이다.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보다 너무 앞서가면 결국 그 미래는 현재를 삼켜버린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시장은 한 가지 믿음을 강하게 품었다. 기술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실리콘밸리의 몇몇 기업을 중심으로 폭발했다. 그 중심에 있었던 이름이 바로 테슬라였다. 당시만 해도 전기차 시장은 존재하지 않았다 시피 했다. 테슬라는 매출보다 꿈으로 평가받는 회사였다. 주가는 현실의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 위에서 움직였다. 사람들은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할 거라 믿었고 자율주행이 현실이 될 거라 믿었다. 그래서 지금의 적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미래의 수익이 모든 걸 덮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엔비디아도 있었다. 그래픽카드 회사로 알려져 있던 그들은 GPU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곧 세상을 뒤바꿀 거라 예측했고 그 중심에 엔비디아가 설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믿음은 현실이 되었다. 엔비디아는 진짜로 AI 시대의 왕이 되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주가가 이미 모든 미래를 반영해버린 상태에서 더 이상 남아있는 기대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성장주의 아이러니다.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미래의 기대치는 더욱 커지고 결국 그 기대는 현재의 가치를 집어삼킨다. 시장은 언제나 앞서간 미래를 가격에 반영한다. 그래서 성장주는 늘 비싸게 보인다. 그리고 실제 실적이 그 기대에 닿지 못하는 순간 주가는 허공에서 떨어진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이렇게 좋은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냐고. 하지만 시장은 단순히 좋은 회사를 사는 곳이 아니다. 기대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는 회사를 사는 곳이다. 즉, 성장주가 무너지는 이유는 회사가 나빠져서가 아니라 기대가 너무 커서다. 성장주 투자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언제나 미래를 말한다. 5년 뒤, 10년 뒤, 이 회사는 엄청나질 거야. 이 산업은 폭발할 거야. 그들의 말은 대부분 맞다. 세상은 진짜로 발전한다. 기술은 매일 성장하고 산업은 진화한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타임머신이 아니다. 그 미래가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 이미 시장은 그 모든 걸 반영해버린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회사의 성장이 아니라 기대의 속도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회사가 3년 뒤 연간 순이익 1조 원을 낼 거라고 예측된다면 시장은 그 예상치를 지금의 주가에 미리 반영한다. 그래서 실제로 그 회사가 1조 원을 벌어도 주가는 오르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마치 시험 문제의 정답을 미리 공개한 것과 같다. 정답을 맞춰도 점수는 오르지 않는다. 시장은 늘 예상보다 더 잘하는 회사를 원한다. 하지만 영원히 예상보다 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장주는 언젠가 기대의 벽에 부딪힌다. 이런 이유로 시장은 항상 순환한다. 한때는 성장주가 빛나고 어느 시점에는 가치주가 다시 주목받는다. 성장이 멈춘다고 해서 그 회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의 초점이 기대에서 현실로 돌아올 뿐이다. 그래서 진짜 현명한 투자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꿈을 사지 않는다. 나는 실체가 있는 회사를 산다. 물론 성장주를 무조건 피하라는 말은 아니다. 문제는 언제와 얼매 사느냐다. 성장주의 본질은 시간의 불균형이다. 현재의 가치는 작지만 미래의 기대는 너무 크다. 그래서 그 불균형을 이용해야 한다. 대중이 환호하며 달려들 때는 이미 늦다. 하지만 시장이 실망하며 등을 돌릴 때 그때가 기회의 문이 열린다. 성장주란 결국 미래에 대한 신뢰의 투표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신뢰를 가격이 오를 때 표현한다. 그러나 진짜 투자자는 신뢰가 무너졌을 때 조용히 매수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장은 기업의 본질이지만
투자에서는 속도가 문제라는 점이다. 너무 빨리 성장하면 버티지 못하고 너무 늦게 성장하면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훌륭한 투자자는 항상 균형을 찾는다.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성장 사이에서 이성적인 가격을 찾으려 노력한다. 결국 시장은 심리의 게임이다. 모두가 미래를 믿을 때 그 믿음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성장주의 함정은 그 믿음이 너무 커져서 현재의 가치를 집어삼킬 때 생긴다. 그때부터 주가는 현실로 되돌아오며 시장에 남는 건 믿음의 잔해뿐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성장주에 투자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나는 이 회사를 믿는가? 아니면 이 회사의 주가를 믿는가? 회사의 미래는 멋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미래가 이미 주가 속에 모두 들어있다면 그건 더 이상 투자 대상이 아니라 기대의 거품일지도 모른다.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아마존도 모두 성장의 신화를 쓴 기업들이다. 하지만 그들조차 주가가 영원히 오르지는 않는다. 성장주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기대가 아닌 이하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미래를 믿는 건 좋다. 하지만 그 믿음이 현재의 이성을 마비시켜선 안 된다. 시장은 늘 새로운 미래를 꿈꾼다. 그리고 그 미래가 현실이 되는 순간 시장은 다시 다음 미래를 찾아 떠난다. 이것이 성장주의 순환이고 투자자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끝없는 파도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 미래는 중요하지만 투자는 현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이 미래를 사려 한다면 먼저 현재를 냉정히 평가하라. 성장주는 언제나 희망의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 희망이 현실보다 앞서가면 결국 미래는 현재를 먹어치운다. 그때가 바로 성장주의 함정이 시작되는 순간이다.